첫날 밤을 치르지 않은 신부.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며느리. 시누이한테 신랑한테 사랑도 못 받는 주제라는 말을 들으며 매일 눈물을 삼켰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신부가 마당에 있으면 사랑방 문을 굳게 닫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5년째 되는 날,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신랑은 왜 신부를 멀리한 것일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옛날 옛적 전라도 고부 땅 한 귀퉁이에 불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가루 분자에 예의래자를 써서 곱고 예의 바르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불례의 삶은 이름과는 달리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이은 흉년의 아버지는 병석에 누우셨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을 먹이려 남의 집 친모 노릇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너머 만석군 박진사 댁에서 기이한 제안이 왔습니다. 박진사 대구의 아들 한수 도령의 배필을 찾는데 사주단자를 보니 불례가 그 집안의 기운을 살릴 복덩이라는 것이었지요. 불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불례야,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 이 어미는 그것뿐이면 된다. 12살 불례는 그것이 부모님과의 긴 이별인 줄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가서 맛있는 거 생기면 꼭 가져올게요. 불례의 천진한 모습에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 챕터. 한편 신랑 한수는 당시 17살의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마을 처녀들이 담장 너머로 한번 보겠다고 기웃거릴 만큼 인물이 좋았지요. 게다가 사서삼경을 줄줄 꿰 정도로 머리도 영특했습니다. 그런 한수에게 12살 꼬마와 혼인하라는 부모님의 명령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코도 안 닦은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라니요. 이건 가당치 않습니다. 한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박진사는 완강했습니다. 내 사주에 17 이전에 혼인하지 않으면 명을 재촉한다 하였다. 그 아이는 내 명주를 이어줄 아이다. 잔말 말고 받아들여라. 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효심이 깊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날이 다가오자 한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어린 신부를 아내가 아닌 여동생처럼 지켜주리라 결심했지요. 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부모의 강요로 팔려온 가여운 생명일 뿐이다. 내가 저 아이를 욕심내는 것은 짐승이나 다름없다. 저 아이가 제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리라.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쬐끄만한 불례가 족두리를 쓰고 가마를 타고 박진사 댁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족두리가 워낙 무거워 불례의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정도였지요. 마당 가득 모인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라. 신랑보다 5살이나 어리다며? 아이고, 저런 꼬맹이가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나. 불례는 족두리 밑으로 흘러내리는 수군거림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시누이인 박소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박소저는 팔짱을 끼고 불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겨우 저만한 것을 며느리로 드린다니. 쯧쯧. 불례는 낯선 시댁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시집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지요. 혼례를 치르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원앙금침이 깔려 있었지요. 12살 불례는 족두리가 너무 무거워 목이 옆으로 꺾인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큼큼, 신부. 자는가? 놀란 불례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가 그만. 불례의 눈에는 겁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가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매라도 맞을까봐 걱정이었지요. 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불례의 무거운 족두리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례야,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이 집의 며느리지만 내게는 여동생과 같다. 내 나이 17이 되어 몸과 마음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이 방에서 너와 함께 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랑방에서 지낼 테니 너는 이 안방을 혼자 쓰며 편히 지내거라. 불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님, 제가 싫으신가요? 한수는 불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5년이다. 5년 뒤에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마. 한수는 그 길로 방을 나갔습니다. 촛불이 꺼진 방에서 불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어쩐지 서방님의 뒷모습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박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귀한 독자 아들이 첫날 밤을 치르지도 않고 사랑방으로 나갔다는 소식이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졌지요. 봤어. 박진사네 새 며느리 신랑한테 소방 맞았다며? 에구, 그럴 줄 알았지. 저런 꼬맹이가 뭘 알겠어. 신랑 눈에 착이나 하겠나. 우물가에 모인 부녀자들의 수군거림은 불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시누이인 박소저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너 신랑한테 사랑도 못 받는 주제의 밥은 잘 넘어간다니. 가서 마당이나 더 쓸어. 불례는 매일 밤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웠고 따뜻한 친정 마루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불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하신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그 한마디가 불례를 지탱하는 힘이었지요. 불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서방님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 집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불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마솥 뚜껑도 제대로 못 틀어 쩔쩔맸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넘어져 온몸이 흠뻑 젖기도 했지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매섭게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안쓰러워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불례는 꾸중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일손을 거들었지요. 특히 불례가 정성을 쏟은 곳은 장독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장독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독 앞에 앉아 말을 걸었지요. 된장아, 고추장아. 우리 서방님 공부하시는데 기운나게 맛있게 익어다오. 시부모님 건강하시게 해다오. 불례의 작은 손이 장독을 쓰다듬는 모습은 마치 어린 손주를 어르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불례의 손길이 닿은 장독은 유난히 윤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자 불례의 손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박진사 댁 장맛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났지요. 이웃 양반댁 부인들이 찾아와 불례가 담근 고추장을 맛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게 13살짜리 손에서 나온 맛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그려. 박진사 댁 며느리 손에 복이 있나 보. 이런 장맛은 10년 묵은 솜씨에서도 나오기 어려운데 말이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불례가 집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불례를 불러 장독대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장독대는 내가 맡거라. 내 솜씨를 믿겠다. 불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독대 열쇠는 집안 살림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누이 박소저의 구박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불례가 인정받자 질투심이 더 깊어졌지요. 장마 좀 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신랑이 쳐다보지도 않는 건 마찬가지잖아. 박소저의 날카로운 말이 불례의 가슴을 찔렀지만 불례는 참았습니다. 한편 사랑방에 머무는 한수는 불례를 모른 척하면서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불례가 시누이에게 꾸중을 듣고 안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면 한수는 슬쩍 마당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이야, 공부하는데 시끄럽구나. 불례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고 가서 쉬게 해주어라. 그러면 박소저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요. 또 한수는 장터에 나갈 때면 예쁜 댕기나 꽃신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주지는 않고 밤이 되면 몰래 안방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불례는 문 앞에 놓인 노란 댕기를 발견했습니다. 불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불례는 댕기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크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불례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서방님의 남모를 배려가 불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한수 역시 멀리서 불례가 댕기를 메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수는 더욱 거리를 두었지요. 불례가 인정받자 시누이 박소저의 질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례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박소저가 다가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야, 너 장맛이 좋다고 시어머니한테 인정받는다고 뭐가 달라졌니? 오라버니는 여전히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불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씨.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12살짜리 꼬맹이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박진산의 아들이 첫날 밤도 못 치른 불구자라고 수군거린다고. 박소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아기씨.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려고. 지켜준다고. 웃기지 마.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오라버니 마음을 돌릴 순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소저야, 그만 좀 해라. 불례가 무슨 죄가 있니? 다 어른들이 정한 일이 아니냐. 박소저는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을 시작했지요. 시누이의 날선 말이 가슴 깊이 박혔지만 불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2년이 흘러 불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봄날 오후 불례는 장독대 앞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불례의 얼굴을 비추자 이제는 제법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복숭아꽃 같은 볼에 버드립 같은 눈썹. 2년 사이 불례는 눈에 띄게 자라났지요. 한수는 사랑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례가 저렇게 컸구나.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로구나. 한수는 책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5년이라 했으니 아직 3년이 남았지요. 한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내가 불례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수는 오히려 불례와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불례가 마당에 있으면 사랑방 문을 굳게 닫았지요. 불례는 그런 한수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정성을 다해 살림을 하고 집안 어른들께 인정받았건만 정작 서방님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서방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5년의 약속은 그저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불례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례는 서방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서방님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불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 장독대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불례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불례는 다시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례가 14살이 되던 해 가을, 마을에 무서운 돌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역병이라 불렀지요. 걸리면 사흘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끝자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삽시간에 번져 박진사 댁까지 침범했지요. 집안의 하인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하인들의 신음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될까봐 두려워 박진사 댁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부모님까지 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지요. 박진사는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한수야, 너라도 이 집을 떠나거라.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여기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떠나지 않으면 과거 시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불례를 찾았습니다. 불례야, 내가 한양에 다녀올 동안 부모님을 부탁한다. 너라도 병에 걸리면 안 된다. 조심하거라. 한수는 불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혹시 자신이 병을 옮길까봐 참았습니다. 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서방님은 과거에만 집중하세요. 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불례는 혼자 남았습니다. 14살 소녀가 병든 시부모와 하인들을 돌봐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지요. 사람들이 전염을 두려워해 피하는 가운데 불례는 혼자 시부모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피워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시부모님의 몸을 정성껏 닦아드렸지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으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불례야, 너마저 이러면 안 된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거라. 너까지 죽으면 어떡하느냐.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집 며느리인데 어디를 갑니까? 걱정 마세요. 불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시부모님을 돌보았습니다. 낮이 되면 얼어붙은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서리가 내린 땅을 맨손으로 파헤쳐 도라지, 뿌리와 더덕을 찾았지요.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고 발가락에는 동상이 걸려 진물이 났습니다. 손마디가 터져 피가 났지만 불례는 쉬지 않았습니다. 제발 하늘이시여, 시부모님만은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두 분만은 지켜주소서. 불례는 약초를 캐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불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초를 다려 시부모님께 드렸지요. 어머님, 이걸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제발 드세요. 불례의 간절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정성을 다한 지 열흘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례의 초인적인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요?
보름이 지나자 박진사와 시어머니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례야,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불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사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저승으로 갔을 게다. 불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지요. 한 달 뒤 한양에서 한수가 돌아왔습니다. 한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이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박진사는 불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 저 아이 덕분이다. 불례가 우리를 살렸다. 한수는 불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불례가 이 집안을 지켜냈구나. 이제 불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집안을 짊어진 듬직한 여인이로구나. 한수는 불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불례. 정말 고맙소. 불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한 순간이었지요. 세월은 흘러 불례가 16살이 되던 해, 박진사 가문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진사가 먼 친척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전 재산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악랄한 빚쟁이들이 사나운 개들을 몰고 박진사 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질렀지요. 이복에 박진사, 돈을 당장 내놓지 못하겠나. 없으면 이 집이라도 넘기시오. 땅 문서를 내놓으시오. 빚쟁이들은 집안의 쌀독을 뒤집고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박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잘못 판단했소. 하지만 당장 돈이 어디 있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빚쟁이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소. 돈을 못 갚겠으면 이 집 며느리라도 넘기시오. 저만큼 예쁘게 자랐으면 도성기생집에서 비싼 값을 쳐줄 거요. 그 말에 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 살아있는데 불례를 건드릴 순 없다. 한수가 빚쟁이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불례가 안방에서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가져가십시오. 불례가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눈부신 은비녀와 금가락지 그리고 정갈하게 묶인 돈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지요. 박진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불례야,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불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서방님이 주신 용돈과 제가 틈틈이 자수를 놓아 판 돈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저희 집 장맛을 사겠다는 분들께 조금씩 팔아 모은 돈도 있습니다. 언젠가 가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쓰려고 간직해왔습니다. 빚쟁이들은 돈을 세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액수가 딱 맞구만. 좋아, 이번만은 넘어가 주지. 빚쟁이들은 돈을 챙겨 들고 개들을 몰고 나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살린 것은 가문의 어른들도 공부하는 신랑도 아닌 바로 16살 며느리 불례였습니다. 한수는 불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족두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던 꼬마 신부가 이제는 가문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불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례야,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잘못 판단해서
내 소중한 돈을 쓰게 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이 집 며느리인데 당연한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불례의 의젓한 모습에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이 불례에게 고마움을 표했지요. 집안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불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5년의 약속 중 4년이 지났지만 서방님은 여전히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어쩌면 약속은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불례를 짓눌렀지요. 어느 날 밤 불례는 안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불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정말 아내로 여기실까요? 아니면 그저 집안일 잘하는 머슴으로만 보시는 걸까요? 불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동안 온갖 시련을 견뎌냈지만 서방님의 마음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례가 모르는 사이 한수는 사랑방에서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책상 앞에 앉아 불례가 있는 안방을 바라보았지요. 불례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약속한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수의 마음도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거짓된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신우이 박소저가 불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소저가 불례의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례야,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불례는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을 구박하던 신우이가 이렇게 공손하게 말을 건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들어오세요. 아기씨 박소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례는 깜짝 놀라 일어섰지요. 아기씨,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박소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불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난 4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니? 질투에 눈이 멀어 너한테 못된 말만 했어. 불례는 박소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기씨,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했어. 내가 12살짜리 꼬맹이로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어. 오라버니가 첫날 밤도 안 치른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나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지. 박소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넌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 14살에 혼자서 부모님을 살렸고 16살에 가문을 살렸잖아. 나는 20이 넘었지만 집안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니? 부끄럽더라. 불례는 박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기씨가 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12살짜리가 갑자기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집안이 놀랄만도 하지요. 고마워, 불례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박소저는 불례를 꼭 껴안았습니다. 불례도 박소저를 안았습니다. 4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이 녹아내렸지요. 이제부터 우리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 내가 오라버니한테 말해서 너를 아니 형님을 제대로 대접하게 할게. 아기씨, 괜찮습니다. 서방님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약속. 네, 5년의 약속이요. 제가 17이 되면 저를 진짜 아내로 맞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박소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구나. 오라버니가 그런 약속을 했었구나. 그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네, 1년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불례는 시댁에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박소저가 나간 후 불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불례는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불례의 17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5년의 약속이 끝나는 날이지요. 그날 저녁 한수는 사랑방에서 술상을 차렸습니다. 정갈한 안주와 맑은 술이 소반 위에 놓였습니다. 한수는 심호흡을 하고 안방으로 향했지요. 똑똑. 불례야, 들어가도 되겠느냐. 안방 안에서 불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방님. 한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년 만에 정식으로 안방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불례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촛불 빛에 비친 불례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한수는 술상을 내려놓고 불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례야, 이제 고개를 들거라. 불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보다 고운 얼굴이 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5년 전 나는 내가 너무 작고 여려서 차마 손을 잡을 수 없었다. 너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라 믿었지.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오히려 내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한수는 불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역병이 돌았을 때 부모님을 살린 것도 너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가문을 살린 것도 너였다. 나는 과거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넌 혼자서 이 집안을 지켜냈어.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불례야. 이제는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 차례다. 오늘부터 너는 내 진짜 아내다. 불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었으니까요. 한수는 불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지요. 촛불이 흔들리고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박진사와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한수야, 불례야. 어젯밤 너희 둘이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시어머니가 불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너 같은 복덩이가 들어와서 이만큼 살게 되었구나. 고맙다, 불례야. 정말 고맙다. 박진사도 덧붙였습니다. 한수야, 내가 5년 동안 약속을 지킨 것도 장하고 불례가 5년 동안 기다린 것도 장하다. 너희 둘은 진정한 부부로구나. 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과거의 급제에서 불례를 제대로 된 양반 부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잘하거라. 그 후로 한수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불례는 한수의 뒷바라지를 정성껏 했지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한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옷을 깁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1년 후 한수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한양에서 급제 소식이 전해지자 박진사 댁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불례는 남편의 급제 소식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이 해내셨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한수는 한양에서 돌아와 불례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오, 불례.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급제할 수도 없었소. 세월이 흘러 한수는 벼슬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육품에서 시작해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랐지요. 불례는 정경부인의 반열에 올라 존경받는 양반 부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효성이 지극하고 재주가 뛰어났지요.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빛냈습니다. 불례는 늙어서도
여전히 장독대를 돌보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머니는 12살에 시집 오셨다며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손주가 물으면 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웠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5년 동안 기다려주셨단다. 와, 5년이나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래, 오래 기다렸지.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단다. 불레는 마당 건너편에서 손주들과 노는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레의 눈에는 17살의 늠름한 신랑으로 보였지요. 한수도 불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극정성이면 돌 위에도 꽃이 피고 인내하는 사랑은 죽은 가문도 살리는 법이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12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모진 풍파를 견뎌낸 불레의 인내와 어린 아내를 아끼고 기다려준 한수의 깊은 사랑. 요즘처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세상에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불레는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수는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켰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살아오며 겪으신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분명 지금의 소중한 가정을 만든 뿌리가 되었을 겁니다. 힘든 시절을 견디고 이겨낸 여러분 모두가 불레요. 한수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